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집중 2부 시작합니다. 최근 전라남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블루 이코노미를 중심으로 한 전남 비전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청색 경제를 통해서 전남이 대한민국 경제 활력의 이 블루 오션이 될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인데요. 전남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된 블루 이코노미, 이 개념과 또 핵심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전라남 도정 평가단장을 맡고 계시죠. 순천대학교 생물학과 박경 교수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바쁜 시간들 보내고 계시는데요, 교수님.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또 참석한 이 비전 선포식까지 있었습니다. 네. 이 블루 이코노미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하시면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쉽지는 않으셨죠? 예, 블루 이코노미를 이제 내게 되기까지에는 사실은 그동안에 뭐 청색 기술, 네. 또 MBC에서도 청색 기술 뭐 토크쇼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 블루 이코노미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의한 적은 상당히 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블루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사실 우주선에서 지구를 볼 때 지구가 굉장히 푸르게 청색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를 이용한 어떤 성장이라든지 지구를 활용하는 모든 영역들 이런 것들을 블루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자연 환경을 이용한 것을 블루 이코노미, 그러니까 자연 환경을 이용한 성장 정책을 블루 이코노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청색인 곳이 또 하나 있잖아요. 바다가 있죠. 네네네. 예, 그래서 바다를 이용하는 어떤 경제 성장, 이것도 청색 경제, 그러니까 블루 이코노미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사실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구 환경에서 가장 또 위협받고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바다 환경이에요. 네네. 그래서 연안 환경, 우리 습지 보호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습지와 연안을 보호하는 이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이것도 또 블루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해안가에 있는 이제 네.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의 경제 성장, 이것도 또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블루 이코노미의 개념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네. 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 전남 바다를 끼고 있고 또 바다 자원들을 이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고 환경 여러 가지 측면들까지 고려해야 되는 전남에 있어서 혁신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아이디어가 바로 블루 이코노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남은 전국에서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네. 예, 그래서 어업이 굉장히 중심인 곳이고 또 연안 환경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니까 갯벌이 잘 발달되어 있고 또 바다 환경이랑 섬 이런 네.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도해 그 지역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청색이라는 영역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곳이고 네. 또 그동안에 전남은 이런 자연 환경들을 잘 보존해 왔던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잘 보존한 자연 환경을 이제 성장의 동력으로 쓰고자 하는 게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전남이 경제적으로 뭐 이제 공업 중심의 어떤 발전 시스템 속에서는 좀 낙후돼 왔다라고 이야기 네. 되어져 왔는데 이렇게 낙후돼 왔던 그런 요인들이 이제는 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다.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그간에는 이제 이 자연 환경 이런 것들을 산업 성장 과정에서는 상당히 소외시켜 왔죠. 네. 그리고 이 자연 환경들을 좀 이렇게 활용의 대상으로만 봤지 이거를 가지고 이걸 잘 보존하면서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하는 네네.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이 좀 소홀했던 영역들이에요. 네, 그래서 보존과 활용을 함께한다. 어떻게 보면 이 지속 가능성, 그렇죠. 지속 가능한 예. 어떤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게 또 블루 예. 이 에코노미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번에 이 비전 선포식에 7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또 이런 그 발전적 방향에 대해서 만족하셨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들리는 바로는. 네, 뭐 새로운 비전을 봤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나 보더라고요. 예. 네.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이 블루 이코노미, 이 전남의 어떤 발전 이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네. 있을 텐데 소개 좀 해주세요. 이 5가지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입니까? 예, 그 이제 전남에서 자연 환경을 이용한 성장, 자연 환경을 이용한 혁신 성장인데요. 그 영역들을 보면은 우선 최근에는 이제 에너지, 우리가 뭐 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지만 사실 전남에 이제 에너지 혁신밸리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에너지의 개념이 이제 자연 에너지 개념으로 많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근데 지구의 역사를 보면은 지구의 에너지는 결국은 태양에서 왔던 거고 네. 결국은 자연에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저장해 놓았던 화석 연료를 쓰던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제는 자연 에너지 시스템으로 돌아가자 이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단시일 내에 뭐 자연 에너지로 돌아가자라기보다는 전기 생산을 좀 친환경적 생산을 하자. 네. 그런 측면에서 뭐 바람이나 태양이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에너지를 얻는 그런 에너지 신산업 이런 것들을 육성하겠다. 이런 네. 게 굉장히 핵심이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전남하면 섬과 바다와 연안, 갯벌, 관광. 자연 환경이 네. 예, 다도해가 갖는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전남 연안은 남해안 관광벨트로 예전부터 들어가 있었던 지역이고요.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생태 관광이 제일 많이 발전되어 있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러한 생태 관광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 관광 산업 연안 관광, 해양 관광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자 이러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노동 시간은 많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대체하는 어떤 이제 산업 영역들이 성장할 텐데요. 그러한 산업 영역들 중에 하나가 이제 관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한 관광은 최근에는 뭐 이렇게 예전에는 뭐 놀고 먹고 하는 관광이었는데 요즘에는 쉬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힐링하고 네. 치유하는 그런 관광이잖아요. 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는 전남만한 곳이 없다고 그렇죠. 보여집니다. 전국에서 저기 뭐 딱히 전남을 뭐 따를 만한 그런 공간은 생각나지 않고 최적이 바로 또 이 전남 아니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런 관광지에. 네. 그리고 더 좀 소개해 주세요. 총 네. 5가지로 알고 있는데. 네, 5가지가 있는데 네. 이제 세 번째로는 사실 그 우리 전 세계에서 이 화순이 네. 백신 생산 단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지인 건 아십니까? 세계적인 줄은 몰랐어요. 예, 백신 단지가 세계적인 있는 줄 곳이에요. 알았는데. 예, 화순에 백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신종 인플루엔자 독감이 번졌을 때에도 화순에서 생산한 백신을 가지고 독감 백신을 갖고 우리 국민들의 그 보건 안전을 이루어냈는데요. 네. 바로 이런 곳이 전남입니다. 그리고 또 전남에 뭐 여러 가지 천연 자원 중에서 뭐 율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매실, 네네. 뭐 녹차 이런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 그런 농산물이 상당히 많은 곳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에 크게 기여하는 네. 이런 농작물들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이런 농작물들 속에는 천연 자원으로서 그 천연물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네. 이 천연물들을 이용해서 어떤 제약 산업을 이룩하는 네. 이런 이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남이 사실은 이제 화순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서 바이오 산업들을 육성해 왔는데요. 네. 이제 차세대 바이오 산업으로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농작물의 다양화, 농업 다양화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러한 이 천연물을 생산하는 농작물을 이용해서 농업을 더 나은 다른 산업으로 바꿀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먹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이제 의약품이나 다른 바이오와 연결시켜서 네.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시키면은 새로운 또 산업이 이 그렇죠. 전남 화순을 중심으로 일어날 네. 수 있겠네요. 근데 화순뿐만 아니라 네. 전남 전 지역에서 이런 천연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전남 전 지역에 갖고 있는 천연물들을 활용해서 전남 전역에서 어떠한 이 네. 그 천연물 산업을 이룩해 보면 어떨까 하는 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블루 트랜스포트도 하나의 또 추진 네. 프로젝트 중에 하나던데 그건 어떤 겁니까? 예, 또 아까 그 화순만큼 네. 또 고흥에 사실 나로호. 우주 발사대가 네, 있습니다. 예, 나로호죠. 네. 예, 나로호 발사대가 있는데 이거 전국에서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이 발사대를 갖고 있는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나로호 발사대가 있는 것만큼 또 나로호 발사대를 정부가 초기에 조성할 때에는 사실은 무인 항공기 시대. 네. 사실은 무인 항공기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드론이에요. 네. 예, 그래서 드론을 비롯한 소형 항공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드론에도 네. 사람이 좀 탈 수 있는 아니면 이동형 드론. 최근에는 드론이 굉장히 복잡해져 있습니다. 다른 영역과 많이 결합해서요. 네. 드론의 로봇 기능을 활용하는 로봇 드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드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산업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영광의 소형 이동 수단들 네. 예, 이런 이제 소형 자율 자동차 이런 것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묶여서
이 블루 트랜스포트, 네. 어떻게 보면 블루카죠. 음. 네, 새로운 개념의 블루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 것. 네. 상당히 첨단 산업입니다. 네. 앞으로는 소도시에서 큰 자동차를 몰고 다닐 것이 네. 아니라 소형의 그 운송수단, 음. 이동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 소형 이동수단의 자율 기능을 네. 합친다고 하면 자율차가 되고요. 여기에 또 동력은 에너지원으로 이제 전기를 쓴다든지 하면은 네. 전기 자율 자동차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소형으로 이렇게 뭐 한 수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소형 자동차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남에서 이런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수님, 이 블루 에너지, 블루 투어, 블루 바이오, 또 블루 트랜스포트가 단순히 이 친환경적인 것을 넘어서 굉장히 첨단이고 네. 전남의 어떤 미래, 네. 그래서 좀 뭐 정보나 여러 가지 뭐 산업, 그다음 기술에서 좀 다른 얘기보다 뒤떨어졌다고도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네. 대안들이 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런 변화들이 다 메가 트렌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메가 트렌드하고 접목돼서 전남이 그간에 이제 뭐 소외됐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 전남에 있는 이 그동안에 육성해온 것들이 이 메가 트렌드 측면에서는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네.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이 전남형 스마트 블루 시티가 된다라는 뭐 그런 또 계획도 있으신 거죠. 네, 예, 블루시티를 만드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네. 60살, 65세에 은퇴하고 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네네. 은퇴 후 시대를 준비해야 되죠.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도시. 네. 예, 그래서 그런 도시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서로 이렇게 모여 살고 하는 공동체에서도 많은 일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은퇴한 이후에도 자기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아 성취를 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산업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일의 양이 많이 줄은 시대가 아니겠어요? 그 네. 세대가. 네. 그러면 일도 나누는 그런 좀 이렇게 편안한 도시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게 은퇴 없는 관광 도시. 그래서 블루시티라고 네. 명칭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교수님, 지금의 경기 서울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는데 네. 이렇게 살기 좋은 전남으로 많은 분들이 또 인구 유입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전남이 아주 살기 좋은 도시이고 네. 그리고 자아 성취 아주 편안하게 힐링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다라고 하면은 은퇴한 세대들이 돈 쓰면서 네. 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그런 전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기획들을 가지고 이렇게 비전을 선포하신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그러시는지 이런 네. 확신이 김영록 지사님의 얼굴이 한층 더 밝아지시고 목이 또 힘들어가 계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요? 네. 아마 김영록 도지사께서 그 미스터 블루라는 그 명칭을 애칭을 갖고 싶어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아, 예, 미스터 블루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뭐 마블이나 이런 영화에서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 이야기가 있는데 전남을 네. 구하는 영웅 미스터 블루가 되고 싶은가 보죠. 네, 아마 그거를 총지휘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꼭 이런 일이 좀 제대로 이 비전으로서 꼭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그 전남의 미래에 대한 발전적인 모습 기대 효과로 이해가 되는데 교수님과의 이야기 속에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이 결국 지속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또 떠오르는데 네. 이런 것들이 뭐 이례적인 기술, 그다음에 이례적인 발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속하게 해주고 그 후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네. 이 경제 구조. 그러니까 순환 경제의 기술이다. 이게 블루 이코노미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사실은 블루 이코노미 개념을 여러 곳에서 논의했다고 하지만 이 세계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 회의에서는 포용적 성장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네. 이 개념하고 블루 이코노미 이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렇게 연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그 생물 다양성을 지속하는 모든 사용, 식량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되고요. 네. 또 기후변화,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가 기후변화 아니겠습니까? 네. 예,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그리고 또 탄소 발생도 줄이고 이런 영역들이 다 블루 이코노미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또 한번 이제 주목해서 볼 것이 네. 2018년에 노벨 경제학상 수상을 보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국제사회가 어디로 지향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두 분한테 상을 줬습니다. 그 한 분은 그 윌리엄 그 노드하우스라는 교수한테 줬는데요. 이분이 예일대 교수인데 네. 이분이 환경세를 포함한 기후 관련 정책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 그 의미는 환경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에 상을 준 거고요. 네. 공동 수상을 또 한 분이 했는데 폴 로모 교수가 했습니다. 뉴욕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이 내성적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성장 이론을 또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장에도, 근데 그 성장은 우리가 이제 이 포용적 혁신 성장, 이걸 블루 이코노미라고 하는데, 혁신은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수단이잖아요. 네. 그래서 혁신을 통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 네. 이런 걸 연구해낸 그런 분한테 수상을 했다는 거는 결국 우리 사회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 환경적인 지속 가능성, 생태적인 지속 가능성과 함께 그 인간의 복지라든지 이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어떤 경제적 편의성, 네.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메시지와 또 블루 이코노미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보여집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12일 있었던 이 비전 선포 연설에서 이 블루 이코노미가 전남 발전과 대한민국 경제 활성이 또 블루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결국은 이 사업이 전남에서 굉장히 큰 성과를 이루고 또 이 국가 사업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저는 이제 이 블루 이코노미를 보면서 자연에서 배워야 되는데 자연의 생태계적 시스템에서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자연계에는 먹이 사슬이 있고 먹이 그물이 있어요. 근데 먹이 사슬은 이제 이렇게 획일화된 이 직선적 구조이고요. 먹이 그물은 수평적인 어떤 이제 교류가 많은 그런 구조인데, 네. 생태계에서 사실은 가장 생존력이 높고 최적화된 구조는 사실 먹이 그물이에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한일 무역 갈등도 네네. 보고 있지만 결국 그 어떤 이 구조가 생태계 내에서 단일 사슬 중에서 어느 한쪽이 위축되면 전부 다 위축돼 버리잖아. 다 영향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사회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다양성은 포용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공존의 이 개념, 이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산업 생태계도 공존하는 생태계, 네. 이제 지금 절실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일 관계, 네네. 무역, 분업 관계 속에서요. 그리고 또 수도권과 지역의 공존, 지방의 공존, 이게 지역적 공존이죠. 이게 바로 균형 발전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한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공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정 경제, 네. 이 경제적 공존이죠. 그러면서 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주는 인간적인 공존, 그다음에 자연과 함께하는 공존, 네. 여러 가지 공존의 개념을 이게 다 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는 우리 공유 경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공존과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담보하는 게 바로 메가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블루 이코노미는 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왜 전남이 이 미래 비전, 블루 이코노미를 통해서 찾고자 하는지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